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연 옮김. 어크로스 출판사. 버스를 한번 타면 금방 생피에르 섬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기차역에 기차가 진입한다. 생피에르는 놀라움이 가득한 섬이다. 먼저 생피에르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루소가 살던 시대 이후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생겼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에 들어서자 왜 루소가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알게 된다. 목가적이지만 가식적이지 않다. 아름답지만 호화롭지는 않고 푸릇푸릇하지만 지나치게 푸르지는 않다. 거의 모든 지점에서 비엔느 호수가 보인다. 눈앞의 풍경은 완벽한 자연 그 자체. 시인 필립 라킨이 말한 진지한 대지다. 루소가 이곳에서 총애하는 개 술탄과 함께 어쩌면 식물을 수집하면서 목적 없는 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는 생피에르를 가로지르는 작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평생 해온 것처럼, 하지만 보다 잘. 나는 잘을 빠르게 해석하고 곧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걷는다. 정신을 차리고 코끼리처럼 느리게 속도를 낮춘다. 왜 중간은 안 되는 거야? 넌 도대체 문제가 뭐냐? 놀랍게도 철학자이자 황제인 마르쿠스가 대답을 해준다. 상상 속에서든 현실에서든 역경을 만나면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삶은 더 이상 실패한 서사나 망쳐버린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결말 같은 건 없다. 무한한 시작의 사슬만이 있을 뿐.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아, 이제 다시 또 한 번. 길을 따라 걷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호수나 실구름을 바라본다. 마침내 루소가 살았던 작은 집을 발견한다. 소박한 공간이다. 캐노피가 달린 침대와 검소해 보이는 의자가 있고 구석에는 자신을 찾아낸 펜이나 적에게서 도망치려고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 문이 있다. 이곳에는 루소가 만든 식물 표본도 있다. 시간 속에 보존된 길고 여린 줄기를 가진 말려서 압착한 식물들. 작은 명판에 루소의 모순적인 성격이라고 쓰여 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책이다. 루소는 모티에에서 서둘러 도망치느라 상당한 양의 책을 전부 써들고 나올 시간이 없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루소는 이처럼 읽을 거리가 부족한 상황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칭한다. 평생 책을 읽고 쓴 사람이 했다기엔 매우 기이한 발언이다. 다른 때의 루소는 호숫가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 물결치는 소리를 듣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물이 내 귀와 눈에 철썩 부딪힌다. 생각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유쾌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자, 먼저 루소는 읽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루소는 퇴화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 소크라테스처럼 루소 역시 일종의 반철학자였다. 루소는 무의미한 억지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형이상학적 난해함을 참지 못했다. 루소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신체기관인 심장에도 지력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마의 주름과 턱에 힘을 풀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 수만 있다면 심장의 지력에 닿을 수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고 뻐기며 걷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으스대며 걷는 것은 사회적 제스처다. 가장 느린 이동 형태인 걷기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아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낙원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다.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 걸어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다. 산들바람이 부는 상쾌한 가을날 오후 특별한 목적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잊기 위해 걷는다. 짜증내는 상사, 배우자와의 말다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청구서 무더기, 타이어 압력이 낮거나 차가 불타고 있음을 알려주느라 계속 깜빡이는 스바루의 경고등을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산책자였던 윌리엄 워즈워스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너무한 세상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 걷기도 한다. 난 내가 그런다는 걸 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7kg의 살과 상습적으로 튀어나오는 코털,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수리에 잉크 얼룩처럼 퍼지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쳐 보이기로 작정한 잡티들. 걸을 땐 전부 다 잊을 수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하계올림픽을 보다가 경보에 관심이 생겼던 것이 떠오른다. 금메달을 향해 열심히 걷는 성실한 젊은 선수들. 터무니없어 보였다. 걷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보, 즉 경쟁하는 걷기라는 표현은 경쟁하는 명상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이런 장식의 시대에 걷기는 우리가 아직 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꾸밈없는 활동이자 리베카 솔릿이 지적하듯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혀 진보하지 않은 활동이다. 걷기는 평등하다. 장애가 없다면 누구든 걸을 수 있다. 부유한 산책자라도 가난한 산책자보다 유리한 점은 전혀 없다. 루소는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자신을 오늘날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칭하는 노동자의 자식으로 여겼다. 그러한 사람들은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들은 지금 나처럼 걸었다. 주의 깊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지한 대지의 견고함과 탄력성을 즐기면서